캄캄한 지하실. 좁은 나무 상자 안에서 로라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빛은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상자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는다. 조용히 있어. 로라는 공포에 떨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7년 여름, 자유로운 히치하이킹으로 시작된 그녀의 여행은 상상할 수 없는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은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1977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의 고속도로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도로 옆 풀밭에는 야생화가 피어 있었고 먼 산자락 너머로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길 한쪽에서 20살의 로라 라이언이 손을 들어 올리며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친구에게 줄 작은 선물이 전부였습니다. 로라는 대학을 휴학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히치하이킹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한 여행 방식이었고 로라도 이전에 몇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 때 낡은 회색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로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데 혹시 태워주실 수 있나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수석을 가리켰습니다. 아, 그러세요? 마침 저도 그쪽 방향이에요. 타세요. 로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남자의 옆자리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무릎에는 1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로라를 맞이했습니다. 부부와 아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로라에게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트럭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가 정말 귀엽네요. 로라가 말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도로로 나갔습니다. 트럭은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테일러 도슨이라고 소개했고 옆자리의 여성은 그의 아내 캐서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라에게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가볍게 물었고 로라는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고 로라는 점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약 30분쯤 지나자 트럭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좁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로라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맞는 길인가요? 로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테일러는 대답 대신 백미러로 로라를 쳐다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들를 곳이 있어서요. 금방이에요. 캐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도로는 더 좁아졌습니다. 로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껴안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내릴게요. 차 세워주세요. 하지만 테일러는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고 트럭은 나무들 사이로 급하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공포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차 세워요. 내려주세요. 그 순간 트럭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고 테일러는 재빨리 뒤를 돌아 로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캐서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로라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테일러의 손이 로라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테일러는 무언가를 로라의 코와 입에 갖다 댔고 순식간에 로라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캐서린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로라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어둡고 차갑며 축축한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희미한 빛이 어디선가 새어들어오고 있었지만 주변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라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목과 발목에 무언가가 묶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다시 밀려왔고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로라의 목소리는 떨렸고 메아리처럼 공간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다가오는 그 소리는 로라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희미한 불빛과 함께 테일러 도슨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랜턴을 들고 있었고 그 빛이 로라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테일러는 냉정한 표정으로 로라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 왔어. 이제부터 넌 여기서 지내게 될 거야. 로라의 몸은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테일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로라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로라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고 그 안에서 신분증과 작은 메모지를 꺼내 로라 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집 주소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테일러는 아무 말도 않고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로라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울물을 터뜨렸습니다. 테일러는 로라를 지하실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로라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녀가 애원했지만 테일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라를 상자 안에 밀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로라를 삼켰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로라 라이언의 8년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로라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저리기 시작했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로라는 처음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누구든 자신을 꺼내달라고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저 어둠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라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울음도 지쳤고 소리를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상자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희미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로라는 눈이 부셔 고개를 돌렸습니다. 테일러가 상자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로라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었던 탓에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냈고 로라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실은 낮은 천장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침대와 양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철장으로 막혀 있었고 바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일러는 로라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을 놓았습니다. 로라는 목이 너무 말라 주저없이 물을 마셨고 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테일러는 그녀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규칙을 알려줄게. 첫째, 내 말에 복종한다. 둘째, 소리 지르지 않는다. 셋째,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어기면 넌 다시 상자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땐 더 오래 있게 될 거야. 알겠어? 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절 왜 가둔 거예요? 테일러는 대답 대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들어왔고 로라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로라는 하루 일과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지하실로 내려와 음식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로라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그저 음식을 놓고 가거나 상자에 다시 넣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로라는 처음엔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창문을 살펴봤지만 철장은 너무 튼튼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벽을 두드려 봤지만 콘크리트는 단단했고 아무런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라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테일러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로라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절 찾고 있을 거예요. 경찰도 움직일 거예요. 테일러는 빵을 바닥에 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널 찾지 못해. 넌 그냥 실종된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야. 1970년대엔 매년 수백 명이 그렇게 사라져. 경찰은 널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의 말은 냉혹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1977년 당시 미국에서는 히치하이킹을 하던 젊은이들이 종종 실종되었고 대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로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테일러는 계단에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가 도망치려 하면 난 네 가족을 찾아갈 거야. 네 부모님이 어디 사는지 알아. 네 가방에서 주소를 봤거든. 로라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로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로라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로라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테일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항하면 상자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도망치려 하면 가족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고향의 따뜻한 햇살과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견뎌내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하지만 로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악몽이 단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몇 주가 지나면서 로라는 지하실의 일상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는 법을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테일러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면 로라는 몸을 움츠렸고 그가 음식을 놓고 가는 짧은 순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상자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몇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그 안에 갇혀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로라는 상자 안에서 어둠과 싸웠고 공포와 싸웠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살아남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처음으로 테일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에 음식을 담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고 로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로라는 캐서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캐서린이 자신을 도와줄까? 혹시 그녀가 이 상황을 끝내줄까? 하지만 캐서린은 말없이 음식을 내려놓고 로라를 피하듯 뒤돌아섰습니다. 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캐서린은 잠시 멈춰섰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로라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이 절 찾고 계실 거예요. 제발요. 그때 캐서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입을 열었을 때 로라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미안해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도 여자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캐서린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만약 제가 당신을 도우면 제 아이가 위험해져요. 남편이, 그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로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캐서린도 테일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 역시 어떤 식으로든 갇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캐서린은 다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로라는 혼자 남겨졌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테일러는 로라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지하실에 의자를 가져와 로라 앞에 앉았고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봐. 테일러가 사진을 로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어딘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자도 여기 있었어. 3년 전에. 로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여자는 도망치려고 했어. 2번이나. 그는 잠시 멈췄다가 사진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로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테일러는 매일 저녁 지하실로 내려와 로라를 통제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주지 않았고 때로는 상자 속에 더 오래 가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로라의 머리채를 쥐고 비틀며 외쳤습니다. 네 가족의 위치는 전부 내 머릿속에 있어. 네가 실수하면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상상해. 내가 원하면 언제든 그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로라는 공포에 떨며 울었습니다. 제발 가족한테는. 테일러는 로라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조용히 있어. 말 잘 들어.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로라는 그의 폭력 앞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로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78년 봄, 로라가 납치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이 없는 지하실에서 로라는 자신의 얼굴을 본 지 오래였고 손으로 만져보는 자신의 몸은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키고 길어졌으며 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테일러가 부르면 대답했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로라는 이제 생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탈출? 가족? 그런 단어들은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졌고 그저 오늘을 견디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테일러가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로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위층으로 올라와. 로라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층? 집 안으로? 테일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어. 첫째, 창문 근처에 가지 마. 둘째, 밖을 보려고 하지 마. 셋째, 소리 내지 마. 넷째, 내가 시키는 일만 해.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일러는 로라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계단이라 로라의 다리는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로라는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위치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부엌에는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캐서린이 부엌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고 로라를 보자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테일러는 로라를 부엌으로 데려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청소해. 걸레는 저기 있어. 로라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들었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감금 생활로 약해져 있었고 제대로 힘을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로라는 매일 위층으로 올라와 집안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테일러는 그녀를 감시했고 캐서린은 그저 조용히 아기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로라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캐서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요. 손댈 수 있어요. 로라는 캐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로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원망한다고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라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로라의 심장이 멈춘 듯 뛰었습니다. 누군가 왔습니다. 이웃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재빨리 로라를 지하실로 밀어넣고 문을 잠궜습니다. 로라는 계단에 앉아 위층 소리를 들었습니다. 테일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로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위에는 평범한 세상이 있고 자신은 그 바로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될까? 도와달라고 외치면 될까? 하지만 로라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테일러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위험해진다.
여동생 학교를 알고 있다. 부모님 주소를 알고 있다. 로라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나 울지 않았습니다. 1978년 여름, 로라는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지하실이라는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말입니다. 1981년 가을, 로라가 납치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로라는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로라는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아이들을 재우는 일. 로라는 마치 이 집의 하녀처럼,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말랐고 머리카락은 캐서린이 가끔 대충 잘라줬습니다. 거울을 본 적이 없었기에 로라는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등에 보이는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로라는 지하실에 혼자 앉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부모님은 아직도 자신을 찾고 계실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로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4년 전의 기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라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꿈도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매일을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캐서린이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로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캐서린은 대답 대신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라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맞고 계시잖아요. 캐서린은 손을 빼려 했지만 로라는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여기 갇혀 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캐서린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아이들이 있어요. 전 어디로도 갈 수 없어요. 로라는 캐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다른 형태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고 로라 옆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이런 사람인지. 결혼하고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폭력이 시작됐고 통제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당신을... 캐서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로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어요? 캐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절 때렸고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로라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캐서린도 자신처럼 갇혀 있었다는 것을. 다만 보이는 상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있었다는 것을. 1982년, 1983년이 지나갔습니다. 로라와 캐서린 사이에는 이상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캐서린은 로라에게 음식을 줄 때 조금씩 더 많이 가져다 줬고 가끔은 지하실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테일러가 없을 때 캐서린은 로라를 위층으로 올려보내 햇빛을 쬐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로라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도와줄게요. 약속해요. 로라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습니다. 4년 넘게 갇혀 있으면서 로라는 희망을 믿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1984년 초 테일러의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더 자주 때렸고 로라를 상자에 가두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로라는 위층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캐서린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로라는 상자 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서린이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한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습니다. 로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캐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 없어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요. 로라는 캐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둘 다 죽을 거예요. 그날 밤 캐서린은 지하실 계단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았지만 지금은 매일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여자를 7년 가까이 지하실에 가둬둔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얼굴, 멍든 눈, 지친 표정.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도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신도, 로라도, 아이들도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날 밤 캐서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캐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기회를 만들게요. 준비하고 있어요. 로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계단을 올라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꼭 보내줄게요. 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1983년이 지나갔습니다. 로라는 이제 집 안팎을 자유롭게 오갔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울타리를 넘을 수 없었고 이웃과 대화할 수 없었으며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테일러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다시 상자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로라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을 보고 밤에 눈을 감으면 탈출을 꿈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캐서린의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고 로라는 그 아이들을 돌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로라의 20살 청춘은 27이 되어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4년 여름, 로라가 납치된 지 정확히 7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캐서린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로라에게 음식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로라는 캐서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캐서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로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멈춰야 했어요. 진작에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 겁이 났어요. 제 남편이, 제 아이들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로라는 처음으로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신고해 주세요. 캐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절 죽일 거예요. 로라는 캐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에요. 이대로 가면 저는 죽을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캐서린은 로라의 손을 떼어내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캐서린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로라에게 다가왔고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옷이랑 돈이 조금 있어요. 로라는 놀라서 캐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캐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문을 열어줄게요. 그때 나가요. 로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탈출? 정말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테일러가 알아차리면? 캐서린은 로라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제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보내줘야 해요. 로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서린은 재빨리 계단을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준비하고 있어요? 문이 닫히고 로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한 벌과 $20짜리 지폐 몇 장이 있었습니다. 로라는 가방을 가슴에 안고 떨었습니다. 그날 밤 로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테일러리 광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네 가족을 찾아갈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 로라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어쩌면 자신은 이곳을 벗어날 수도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다시 햇빛을 볼 수도 있고 자유를 느낄 수도 있을지 몰랐습니다. 로라는 가방을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새벽 5시 30분, 로라는 계단 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테일러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멀어지는 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로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로라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캐서린이 마음을 바꾼 걸까? 하지만 그때 지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캐서린이 계단 위에 서 있었고 그녀는 로라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빨리요. 로라는 가방을 들고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7년 만에 걷는 자유를 향한 계단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로라를 현관으로 데려갔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새벽 공기가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캐서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요. 그리고 돌아보지 마요. 로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테일러가 돌아올지도 몰랐고 그가 자신을 찾으러 올지도 몰랐습니다. 로라는 도로를 따라 계속 걸었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주유소가 보였습니다. 로라는 떨리는 다리로 주유소로 들어갔고 카운터에 서 있는 나이 든 남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로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로라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로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제발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로라는 주유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납치당했어요. 7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무전기로 급히 보고하기 시작했고 로라는 경찰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로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손목과 발목에 오래된 상처 자국, 극심한 스트레스. 로라의 몸은 7년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로라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고 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테일러 도슨, 캐서린, 그리고 지하실의 상자. 7년간의 악몽일 말입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테일러 도슨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집을 포위했고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테일러 도슨, 나와서 손을 들어라. 집 안에서 테일러가 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경찰이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캐서린은 집 안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했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상자였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상자를 열어봤고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톱 자국이 있었고 오래된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7년간 로라가 갇혀있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재판은 1985년 봄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7년간 상자에 갇혀있던 여성,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로라는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렸지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5월 19일 히치하이킹을 하던 중 납치당한 일, 지하실에 갇혀 상자 속에서 보낸 끔찍한 시간들, 테일러의 폭력과 협박, 그리고 가족을 만났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그날, 로라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법정은 솜죽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배심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테일러는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캐서린도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멈췄어야 했어요. 진작에 신고했어야 했죠. 하지만 전 두려웠어요. 남편이 저와 제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마지막에 로라를 풀어줬습니까? 캐서린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모든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로라가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캐서린의 증언은 테일러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범죄를 상세히 증언했고 7년간의 은퇴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검사는 캐서린에게 면책을 제안했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테일러 도스는 납치, 감금, 폭행, 협박 등 여러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으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104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로라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04년. 테일러는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로라의 부모님은 딸을 끌어안았고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7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로라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시달렸고 좁은 공간을 견디지 못했고 낯선 남자만 봐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로라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서서히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녀는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0년 로라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7년은 제 인생을 빼앗아갔죠. 하지만 전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이제 중년이 되었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는 날도 있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햇빛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로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납치패자 보호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 도스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2023년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2030년에 다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캐서린은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녀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지만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나는 가쁜 그날의 지하실을 떠올립니다. 상자 안의 어둠, 테일러의 목소리, 그리고 탈출하던 그 새벽을.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7년간의 악몽에서 얻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1977년 5월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로라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강하게.